다음 주제는 역시 지방선거 얘기인데요. 성남의 사투. 목숨건 사투 하려고 했더니 역시 목숨건 게 또 사투여서. 예. 6.1 지방선거에 이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남에 있는 분당 갑을에 주목이 됐는데요. 분당 갑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만약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선거 한 달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비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당을은 민주당의 이재명 고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인데 성남시장 차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지역구가 비어서 만약에 둘 다 비게 될 경우 보궐선거를 두 군데서 성남에서만 두 자리가 비는 경우입니다. 이때 얘기되는 게 그럼 이 자리에 이재명 고문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관련 얘기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얘기는 분당을의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을 도전하고 그럼 분당을의 보궐이 또 생기는 경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재명 전 후보가 출마하는 뭐 이런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저희는 그럼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한 명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것까지 염려를 해주고 제가- 플랜을 짜주는 건가요? 일단 이재명 고문이 혹시 분당에 보궐선거가 이뤄지면 이쪽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걸로 보십니까? 너무 급하지 않나요? 만약 이렇게 국회 보궐선거에 출마할 모양이었다면 이재명 고문이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갖고 어려운 시기지만 역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나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명분도 없다고 명분도 생각하고요. 저도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빨라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빨라야 전당대회 정도 8월 전당대회 예. 이때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본인이 뭐 정치인은 정치적 결단 본인이 하는 겁니다만은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물 흘러가듯이 조금 시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이재명 왜 그러냐면 지금 이른바 명심이라고 해서 네, 민주당 내에서 후보들이 이재명 마케팅을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막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하는 거죠. 예, 그렇죠.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 들은 거 보면은 그래서 의견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일된 목소리로 반드시 우리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나와 주셔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러나 약간 반반의 목소리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 지방선거에서 뭐 지원해 주실 걸로 생각한다, 요청할 거다 지원 이런 유세를 할 거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에 지금 구심점이 사실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고문의 역할이 필요한 거는 뭐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재보궐선거는 너무 성급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경기도 이번에 가장 핫플레이스가 경기도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재명 고문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경기도지사고 또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도 약간 표를 더 얻었던 곳인데 눈에 띄는 곳입니다. 성남시도 핫플레이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야말로 또 이재명 고문의 정치적 고향이었고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중심지. 여기에 만약 국민의힘 성남시장이 오게 되면 정말 이재명 고문 저격용 시장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로 나선 신상진 전 의원 같은 경우 약간 두루뭉술하긴 했지만 민주당으로 빚어진 12년의 온갖 비리와 오명을 씻어내야 된다. 이건 이제 성남시장실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여기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성남시 득표율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인데 보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표 차이가 성남시 전체로 네.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잖아요. 75표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박빙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우위를 점했는데 예. 소남은 좀 달랐던 거잖아요. 경기도 전체 분위기랑 사뭇 달랐던 거기 때문에 여전히 대장동에 대한 민심들이 살아있는 선거가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약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느낌 냄새가 조금 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선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성남 시민들뿐 아니라 경기도에 계신 분들도 이 민생의 문제나 부동산의 문제부터 내 삶에 관한 문제를 풀어주는 정치인들을 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결 구도를 완전히 반 이재명 정선에 딱 서는 분이 온당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시민들이 새로운 경기도와 성남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분이 맞을 것인가를 보고 봐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들이 아직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예. 그래픽에 잠깐 나왔지만 그래도 인지도라든지 여러 지역에서의 경륜을 갖고 있는 게 신상진 전 의원 같은 원래 이제 경우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었죠.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또 후보군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이름을 들었을 때 한 번에 알만한.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된 있는 사람만으로 선거를 치를 건지, 아니면 이 그림이 잘 안 나오게 됐을 경우는 추가로 공모를 받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성남시에 대한 선거는 완전히 미지수다. 저는 역시 생각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이 합리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실 성남 이쪽에서는 대장동 비리 내가 밝혀내겠습니다 라는 후보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의 입이었던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합리적인 네. 목소리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이미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인정을 좀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대선 때를 복귀해 보면 두 후보의 부인들이 모두 나와서 사과하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예. 벌어졌는데, 지금 한쪽은 뭐 도청 압수수색 포함해서 막 이렇게 경찰들이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사 압박. 또 한쪽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도 지금 아무 소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두 개의 형평성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첫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그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몇 분이 계시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또 대선 후보를 배출했던 예.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상진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인해 빚어진 12년간의 온갖 비리와 오명을 씻어내겠다, 뭐 이런 지금 기치를 걸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이 8년간 성남시장 하면서 잘했기 때문에 도지사 신임을 얻어서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재명 시장이 되기 직전에 새누리당 시장이 성남시를 망쳐놨잖아요. 그래서 빚더미에 앉았고 그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극복하고 살기 좋은 성남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공로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되는 발판이 됐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로서도 사실은 성남시 놓칠 수 없는 곳인데, 지금 김병욱 의원 얘기 본인은 뭐 예. 확답은 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군부를 떼는 분들은 있는 것 같고요. 또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신상진 의원도 같은 케이스죠. 예. 그런데 김병욱 의원은 현역 재선 의원이고 분당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운 지역인데도 재선에 성공해서 잘하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거기를 내려놓고 성남시장을 출마한다라고 하는 거를 성남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만약에 오늘 두 군데 다 안 될 경우, 최악의 네.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아마 모두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김병욱 의원 일정을 보니까 뭐 재건축 세미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주최하는. 시장에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니까 네. 그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민생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여전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기도 한데, 대장동 문제나 잘못됐던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대로 짚고 가지만 이거 하나로 전체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마무리 짓고 윤석열 정부가 새로 시작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대감 중에 하나가 일기 신도시에 관해서 일기 신도시도 벌써 30년이 다 지나갔거든요. 여기를 전면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어내는 기대감에 들떠 있는 분들이 많고,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성남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여당이 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 민생을 대상으로 쭉 선거 프레임을 잘, 선거 캠페인을 끌고 가게 된다면 아마 획기적으로 표가 좀 다른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공에서 이제 지원을 성남시로 또 하는. 그러나 이제 신상진 전 의원이 이제 후보가 이제 그런 역할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후보인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퀘스천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